1996년 8월, 많은 사람들이 불가리아의 예언자 반가를 보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 모두는 진심 어린 깊은 애도와 함께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85년간의 생애에서 반가는 예언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인류의 미래를 보고 그를 통해 놀라운 예측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 그녀는 항상 그냥 그가 그렇게 말해줬다. 라고 대답했다. 반가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새로운 냉전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고 시리아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하고 곧 새로운 세계 질서가 수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어떤 시점에서 이전과 달리 국제정세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과 특히 코로나19까지 예언했었다. 반가가 죽기 전에 그녀는 세계에 대해 많은 예언을 남겼으나 한국에 대해 특정 예언을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반가의 죽음은 모든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았다. 1996년 8월 3일 불가리아 루피테 마을. 응급의료진이 반가를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다. 반가는 자신을 쉴 수 있게 가만히 두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흰색의 의사복장을 입고 반가를 데리고 갔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반가에게 반가가 암 진단을 받았으니 긴급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반가를 병원에 옮겨서 수술은 시작되었고 피부절제를 위해 수술용 메스를 대려고 하는 순간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온 건물에 전기가 나갔고 한동안의 원일모를 건물 전체의 정전으로 수술이 중단되었다.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거나 하는 신기한 사건은 그녀의 출몰과 함께 항상 있어 왔지만 이번 경우는 마치 그녀 자신도 이미 알고 있고 예언도 했듯이 그녀가 돌아가는 지정된 여정에 어떠한 변동도 주지 말라는 듯 보였다. 저는 1911년 1월 31일에 북마케도니아 북부의 스트리미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5살 때부터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집안이나 또는 거리에서 장난감이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꼭 눈을 가리고 그것들을 찾았는데 오히려 그랬어야만 쉽게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아주 정확히는 아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물건들이 느껴지며 그것들의 위치 또한 어디인지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12살 때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더니 커다란 모래 폭풍이 와서 우리를 덮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마침 제가 그 커다란 모래 폭풍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빠져나갈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거세게 날아오는 모래와 미세한 파편들이 눈에 들어가고 그 고통에 저는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너는 예언을 할 것이다. 너는 인류를 안내하고 미래를 볼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모든 게 깜깜했습니다. 가족들이 다 저를 안으며 반기는 와중에도 저는 눈에 신경이 집중되었는데요. 눈에 뭔가 이상한 느낌과 함께 계속 아팠습니다. 그날 제가 알게 된 것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죠. 반가야 침착하게 잘 듣거라. 의사가 말했는데 눈에 발생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빨리 상처 부분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고 넌 아마도 이제 앞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는 바로 울고 싶었지만 그날은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4년이 지나도록 눈은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점점 악화되더니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언을 시작했고 전쟁에 대해 예언했으며 사라진 사람들 중에는 돌아올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저를 만나러 올 때 안 좋은 에너지와 불안함을 미리 느꼈고 오지 마세요. 여기에는 너무 많은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재앙이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바로 소리치곤 했습니다. 저는 2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목소리를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저는 그들의 침대 아래에 밤새 놓여진 설탕 조각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방문자가 저한테 설탕을 가져오면 저는 그 설탕 조각을 손에 들고 몇 초 동안 쥐어놓은 다음 높은 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제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었죠. 그 후로 반가는 예언들을 많이 남겼고 예언들이 어느 정도 잘 들어맞았기에 대중의 관심을 더욱 끌고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긴 예언들 중에 특히 2024년에 대한 예언에서 바다에 있는 나라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중 대륙과 접하고 있는 국가라고 했으며 그래서 그 나라는 일본이나 태국이 아닌 바로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반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부족했던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반가는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이 필요할 정도의 예언을 남겼습니다. 1. 구 옛 세계의 국가들은 이전의 연합을 해체하고 제3국가 때문에 충돌할 것이다. 2. 연구자들은 아직 지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에너지를 발견할 것이다. 이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구의 기아가 없어질 것이다. 3. 어느새 부러진 열쇠 조각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4. 하늘은 피로 덮여지고 처음 보는 생물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5.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구슬들이 작은 구슬들을 집어삼키며 용이 일어난다. 여기서 세 번째 예언의 경우가 한국에 해당된다고 보며 비교적 해석이 어렵지 않고 난해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북한하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는 커뮤니티들도 많으나 나머지 해석에 있어서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낸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로 남은 것이 아직 있는데 반가가 죽은 날, 그날 누가 구급차를 호출했고 그녀를 수송한 의료진이 누구였는지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누군가라고 지칭했던 존재는 누구이며 그들이 갑작스럽게 반가에게서 알아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전설의 곡향이었습니다.